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천 부동센터에서 작년에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도 참여해서 같이 인터뷰 했고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제가 맡아서 집중을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019년에 전국적으로 한번 15지역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부천시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사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그전 2019년은 이제 경기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이제 민간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했고 특히 약간 휴게실 여건, 휴게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 전체 단지를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게실 관련된 조사는 요번처럼 이렇게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된 지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쟁점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노동 실태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좀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쟁점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단계 고용 구조 속에 있죠. 다단계 고용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사용자 책임이 좀 모호해지는 거죠. 법상의 사용자 책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의 지휘 명령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고용 구조만을 봤을 때 이렇지만은 사실 아파트는 이제 다중의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로 있는 다면적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다중, 사실 입주민들이 다 사용자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비를 내고 그 관리비 속에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주민들이 다 알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사실은 약간 사용자적 마인드로 노동자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로서 이제 권리 행사는 하는데 이제 의무 수행에 대한 인식은 또 상대적으로 적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자하고 입주민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는 소위 이제 갑의 입장에 있는 입주민이 물론 이제 모든 혹은 다수의 입주민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입주민이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이제 괴롭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다단계 고용 구조, 그다음에 입주민이 다 사용자라고 하는 다중 사용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용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계약이 최근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계약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입주민들이 뭔가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관리소장, 관리소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민원이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참 이 고용을 계속 가져가기가 좀 중간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지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단기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떤 단지들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입주민 5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인원을 교체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갖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이제 그 자체로는 다 이제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긴 한데 현장에서는 반영이 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단기 계약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대체로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비업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아파트 경비 업무는 대개 이제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비 용역회사들은 다 이제 경비업법, 경찰청이 주관하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경비업법 상으로는 시설 경비원에게는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어떤 혼잡을 예방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는 다 이제 경비업법 위반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경찰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간간히 일선 경찰서에 이제 계도라는 이제 명목의 이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계도의 의지가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법제처에다가 경찰청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은 경비업법 위반이냐? 라고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법제처가 경비업법 위반이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그렇다고 이제 계도를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청은 이제 공문만 간혹 이렇게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왔죠. 약간 명분만 쌓는 형태로. 근데 작년 초에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초에는 일반 경비 용역 회사에 고용된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비 노동자에게도 경비업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업법 위반이 그 전에 경비 용역 회사들은 다 위반이었고 거기에 이제 위탁관리 회사까지 위반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도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경찰청이 실제로 뭐 계도의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작년 초에는 이제 막 이게 여론화되고 이 구형 불안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됐죠. 그래서 계도 기간을 유예해놓고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비업법의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비업법 위반 논란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사라졌죠, 다. 근데 이제 저 조항이 올해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 10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상에 감시 단속적 근로, 감시적 근로는 주로 이제 경비원, 단속적 근로는 이제 시설관리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노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노동들은 좀 가벼운 노동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근로기준법 상에.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상한이 없어지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게 없죠. 노동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해서 다 승인을 내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현장에 안 나와보고 이제 그냥 경비원이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그냥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었고 재작년에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신규로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하고서 이제 승인을 내주는 형태로 좀 이제 승인 절차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대체로는 이제 감단 승인을 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업무는 감시적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사실 관리 업무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 역시나 그 전서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비노동자들이 좀 약자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적극적으로 제기해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됐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부천 비정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에 있는 노동센터들이 경비 노동자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당사자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 노동자 협회 형태로 조직되는 데도 있고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되는 데도 있고 당사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권리 의식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의 문제, 승인 효력을 다투는 사례들이 이제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건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승인 효력이 없다라고 무효라고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연장근로수당, 뭐 주휴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주 52시간제에도 상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고용 불안이 발생하기 굉장히 쉽겠다. 관리비 인상 요인이 강하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현재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10월에 그 해당 조항이 바뀌는 그 전후 어쨌든 올해 하반기가 좀 가장 그런 문제가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개선 방안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휴게 시간 편법 운영 문제도 뭐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를 이제 24시간 체류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형태로 계속 그 임금 복제를 좀 해왔던 거고. 근데 그 시간들을 실제로 다 쉴 수 있었냐 하면은 사실 저를 그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휴게시간 편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운전이 쉬기가 어려운 휴게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간주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쟁점으로 있고 휴게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도급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 도급인은 그러니까 원청이죠. 수급인에게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도급인의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사항에는 이제 과태료였다가 지금은 이제 벌금으로 이제 5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비용역회사가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야 우리 경비 노동자를 위해서 휴게실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입대위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제기를 누가 하느냐? 용역회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이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휴게실 설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행 규칙에도 휴게실의 규격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또 없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주택건설 관련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관리사무소하고 휴게실 면적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이 면적을 좀 부과하도록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관리실하고 휴게실이 이제 같이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실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휴게실 면적이 좁아지는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어떤 쟁점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쟁점을 봤고요. 그다음에 좀 실태 부분인데요. 경비노동자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살펴본 거고요. 용역회사가 바뀔 때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계약 해지, 전원 계약 해지 해가지고 한 11.2% 정도가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응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용역업체 변경 시에 고용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로계약 3개월 계약에 한 이 부천시가 이제 20.1%가 나왔습니다. 6개월 계약이 또 11.7%. 전국 평균을 봤더니 21.7%거든요. 3개월 계약이.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뭐 전국 평균 유사한 좀 수준이고, 근데 이거를 좀 해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조사를 했던 지역을 살펴보면은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실태 조사가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천센터에서 관리사무소에 배포해가지고 수거하는 형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답안이 조금 약간 왜곡될 가능성을 약간 여지를 두고서 좀 봐야 된다. 요거는 작년에 안양시가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안양시는 안양시 센터에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비정규센터가 또 전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노동자 만나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 퍼센티지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상태로 조사한 거는 3개월 계약이 한 30% 정도 나왔고 비정규센터가 전 단지 다니면서 조사를 했더니 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격차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퍼센티지도 뭐 어쨌든 그런 걸 약간 염두에 두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임금은 일반 경비원이 203만 원, 작년 6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비반장은 208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할 때 최저임금 미만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설문 응답만 가지고서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이제 14%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 설문은 경비반장이 응답자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경비반장이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반장은 일반 경비원보다는 임금이 어쨌든 5만 원 정도 좀 높다 보니까 최저임금 미만율이 조금 낮게 나온 측면이 있고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 조사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휴게시간 사용과 관련은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한 55.2%, 그다음에 경비처소 벗어날 수 없지만 경비처소 안에서는 또 그냥 휴게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26.6%, 초소 벗어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가 18.1%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고용보조금,
사실은 이제 그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제 뭐 입주민 갑질 문제도 있고 24시간 격일 근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고용 불안이 가장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큰 이해관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조금 지원에는 이 요구가 가장 높았고 입주민들 의식 개선, 그다음에 근로감독 강화 뭐 이런 순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좀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화 노동자 같은 경우는 미화 반장이 127만 원 월급이요. 작년 6월 기준이고요. 일반 미화원이 이제 126만 원. 뭐 사실은 미화 반장이나 일반 미화원이나 이제 임금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고, 저 126만 원, 127만 원은 보통 그 아침 한 8시 정도 출근해서 오후 한 3시 내외에 이제 퇴근을 하는, 그러니까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형태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미만을 계산을 해보면은 미화반장 58% 정도, 일반 미화원이 87% 정도 최저임금보다 이제 미만으로 이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설문을 분석해가지고 최저임금 미만이 딱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정도의 추세는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 126만 원, 127만 원이 이제 몇 시간 일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이게 이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97.2%가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을 합니다. 미화 노동자들이. 미화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지하에 많이 있죠. 설문조사에서도 80.8% 지하에 있다고 응답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휴게실이 있다라고 응답한 그 휴게실은 도대체 어떤 휴게실이냐? 보고서 제일 뒤에 이제 전체 단지별로 휴게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사실은 그 휴게실이라는 게 소위 이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설치해준 휴게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하 공간 임시로 가벽해가지고 뭐 그거를 뭐 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가벽도 없이 이렇게 몇 개 집기를 갖다 놓고서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걸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휴게실이 있다 99.2%의 휴게실이 이게 정상적인 휴게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다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90.4, 난방기가 85.3, 그다음에 뭐 환풍기, 취침시설, 냉방기 등은 대개 이제 25%에서 4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휴게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을 좀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지하에 있는데 환풍기가 있는 경우가 45.8%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적절한 휴게실 이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요구,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사실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 휴게실 개선해달라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근로감독 강화 뭐 이런 형태로 경비원하고 미화원의 어쨌든 정부 지자체에 대한 요구가 약간 좀 차이가 좀 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개는 휴게실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건 저는 이제 미화원 분들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고용 불안은 이제 경비원이 조금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도 질문을 좀 해봤는데. 그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비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경비원 인력을 감축하겠다, 혹은 이제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해서 어쨌든 임금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응답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 효력의 문제는 곧바로 이제 인건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어쨌든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 어찌 보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답변을 한 거긴 한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고용불안으로 작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휴게실은 몇 개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사실 되게 좀 익숙한 내용들이라 그 보고서 뒤편에 단지별로 쭉 모아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왼편에 있는 사진 같은 게 저게 이제 지하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 바로 제가 천장을 이렇게 찍은 건데 인터뷰 조사하러 갔다가 천장에 있는 성면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형태로 그 밑에서 이렇게 휴게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 실태 조사한 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치율은 높았지만은 되게 이제 지하에 있고 야간에 취침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좀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환기시설 설치율은 58%, 마감재 적정성이 74%.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환기시설이나 마감재 문제는 되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에어컨 설치율은 어쨌든 54.8%, 이거 좀 높았습니다. 경비 초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꽤 많이 있고요. 아직 이제 절반 수준 정도이긴 하지만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한 60.7, 정수기는 20%, 싱크대나 취사가 가능한 경우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노동자는 24시간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끼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취사 조건이 좀 열악함을 알 수 있었고요. 침상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77.1%. 그래서 야간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침상이 없는 경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의자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휴게실,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48%. 그다음 절반은 휴게실이 화장실과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제 초소 안에 이제 화장실과 취사 공간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상당히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화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설치 비율 97%인데 당사자들이 그냥 임시로 마련한 휴게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시설도 한 38%, 마감재 적정성도 한 57% 정도. 그래서 마감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임시로 벽을 막아 사용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요. 정수기 설치율 한 24.9%, 취사가 가능하다는 46%. 역시나 식사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에 기반해가지고 좀 어떤 개선을 좀 하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제가 이제 이런 조사와 이제 발표를 좀 해보는데 뭐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른 정책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마침 부천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명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할 때 조례가 없으면 당장 먼저 조례부터 만드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애초에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지원 조례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노동자로 이제 전체로 좀 확대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요 내용,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주로 이